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문진건입니다. 오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쟁 사회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리기 전에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생존이라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생존이라는 것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걸 획득을 해서 내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남도 원하는 겁니다. 결국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은 육식동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숙명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과 경쟁해서 나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게 아닌데, 사람들은 혹자는요,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타인을 또는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 가운데 발달한 사상이 우리가 아는 약육강식 사상, 적자 생존 사상,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사상에 따라서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보시면은 작은 섬에 포식자들만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초식 동물들은 거의 생명을 다 잃어가고요. 그러면은 이 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섬의 운명은 조만간 포식자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포식자가 생존자가 되겠죠. 하지만 그 생존도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이 섬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섬에서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이 적자 생존의 규칙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태양과 물과 자연과 그리고 또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까지 모두 다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사실은 모든 존재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자신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생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약육강식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고 하면 서로 도와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존의 세계입니다. 공존의 세계의 밑바탕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 깔려 있습니다. 연기법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도와가면서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그 세계에는 연기법이 가장 기본적인 규칙으로 되어 있다, 또는 법칙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으며 하나의 현상은 반드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해서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는 조건들 또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현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 관찰을 잘 해보면은 그 현상은 원인이 있고 또 그 원인을 계속 이어지게 해주는 주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유지가 되어야만 그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그러지면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현상은 똑같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연기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도와가면서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출발점은 고타마 붓다가 깨달음을 얻는 그 시점에서부터입니다. 고타마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연기법을 깨달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럼 연기법이 뭐냐?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은
우리 불교 경전의 연기의 진리를 보면 되게 간단한 공식으로 천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하며, 이것이 없다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읽어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지탱하고 있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연기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은 연기법의 진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붓다의 깨달음의 차원에서 보면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주의 진리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온 짧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 스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어릴 때부터 라이벌이 하나 있었대요. 그 라이벌은 너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선수와 항상 비교를 하면서 너가 잘하니 걔가 잘하니 하는 식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한테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연습에 매진을 했습니다. 훗날 이 선수가 큰 스포츠 스타, 그러니까 성공한 스타로 대성을 하고 나서 회고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에게 그 라이벌이었던 그 선수가 없었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라이벌이, 그 경쟁자가 자신을 도와주는 도움이었던 거죠. 그것을 회상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의 경쟁자도 또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경쟁자도 우리의 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경쟁자도 살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존재를 유지하는 조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인과 조건이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원인과 조건에 대한 생각이 서양 철학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원인은 지금 현재 동시에 같이 존재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 원인은 선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지탱해 주는 원인은 지금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 같이 존재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불교의 원인에 대한 또 조건에 대한 시각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원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라이벌이 나를 더 자극해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나의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연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지구의 환경 문제도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생태계의 어떤 그림은 생태주의가 표방하는 시각을 말해줍니다. 생태주의는 지구를 인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자연 중심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교적 시각으로 보면 연기법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붓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심히 명상하는 수행자에게 존재에 관한 진리가 나타난다. 그때 그 수행자가 품고 있던 모든 의혹이 사라진다. 그것은 그가 연기의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은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은 나를 넘어서 서로 돕는 우리를 지향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건 뭔가요?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좁은 나 그리고 작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경쟁적이 되는 좁은 마음을 조금은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